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내놨습니다. 이거는 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매출액이 분기로선 최대죠. 12조 원이 분기면은 뭐 최대 매출을 올린 거고, 분기 기준으로. 영업이익은 2조 8천억이니까 그 역대 하이닉스의 매출, 그러니까 분기 순이익 중에서는, 영업이익 중에서는 그 역대급 거의 한 2위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게 뭐 대단한 거죠.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. 이렇게까지 그 SK 하이닉스가 이 실적을 빠르게 호전시킬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인공지능 AI 시장이 미국에서 굉장한 많은 투자금을 뭐 빨아들이고 있는데, 이쪽 분야에서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한 HBM이라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칩인데요. 이 HBM의 양산 수율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잡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HBM 이 반도체 메모리 칩을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리고 그러면서 이러한 HBM에 대해서만큼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한 발 더 빠르게 개발을 하고,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양산까지 또 수율까지 잡아내면서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이변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HBM을 먼저 개발했다는 이유로, 또 양산 수율을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지금 엔비디아에게 납품하고 있는데, 엔비디아가 전체 인공지능 AI 반도체 점유율이 거의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 납품하는 수량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거의 7할을 차지하고 있고, 삼성전자가 한 3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된 거는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수율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바람에 SK 하이닉스보다 그 한 발자국 경쟁에서 뒤떨어진 게 가장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.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시장이 열리면서 여기서 가장 큰 수혜자이고, 뭐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으로도 이러한 이 변화를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변이 생겼습니다. 그 얼마 전에 열린 그 이 엔비디아의 그 자기네 IR이랄까요? 그 기술 뭐 전시회, 하여튼 기술에 관련된 무슨 모임에서 이 삼성전자가 12단 HBM3를 그 양산 승인을 받은 것, 이거를 젠슨 황 그 회장이죠. 그 사람이 사인을 한 게, 이게 사진이 유출이 됐어요. 이걸 딱 보고 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12단짜리 그 HBM3를 납품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.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,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건 8단짜리 HBM3 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거보다 집적도 훨씬 더 높고 성능도 고성능인 12단짜리 HBM3를 삼성전자가 양산을 해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것은 향후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거기다가 이제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이런 뭐랄까요, 슈퍼컴퓨터나 이런 인공지능 AI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데, 이 부분에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꾸준히 중국 업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입장이 곤란하게 됐죠. 그리고 아울러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,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그 유탄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맡고 있는데, 특히나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의 첨단성, 이런 것들을 계속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관련된 반도체 제조 장비나 이런 게 꾸준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, 미국이 이거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
그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들은 범용 부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. D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 못하니까 중국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, 당연히 중국 공장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. 여기다가 낸드 시장에서도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데, 문제는 이 일본의 그 키옥시아하고 이 미국의 이제 웨스턴 디지털하고 이 두 개의 합병, 이게 합병이 되면 단번에 삼성전자를 제끼고 낸드 시장에서는 업계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쟁업체가 발생합니다. 그런데 이 키옥시아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, 하이닉스는 자신의 자리가 3위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죠.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 미일 정부가 우리나라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, 또 한국 정부도 여기 굴복해서 SK 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그 신문 기사가 일본 신문 발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낸드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일본과 미국의 합작사에 빼앗기게 되는 거죠. 결국은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거의 뭐 50% 이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면, 지금 현재 이 동네 바보 정부 때문에 이 시장을 빼앗기게 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 때문에 향후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. 자,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실적이 아주 나쁠 때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. 계속 주가가 이렇게 D램 중심으로 있을 때도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른 이유는 역시나 HBM, 이 인공지능 시장으로 이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, 그 이동하는 시장에 SK 하이닉스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장이, 이 전문가들은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. 하지만 문제는 그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거의 한 9조 원대 순손실을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분기에서는 한 1조 원대 순이익을 내긴 했지만, 이 손실을 다 메꾸고도 계속 순이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. 앞에서 잠깐 보셨겠지만, 이 삼성전자가 12단짜리 HBM3E 그 반도체 메모리를 양산을 해서 하반기부터 납품을 하면 자연스럽게 8단짜리 SK 하이닉스의 HBM3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1분기 때 보여줬던 이런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것이죠. 물론 그 사이에 그러니까 D램 반도체나 낸드가 같이 살아나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이쪽의 수익성이 살아나 준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고, 또 중국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으면 더더욱 다행이긴 한데,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올 연말에 했을 미국 대선 때문에도 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, 이 실적이 올해 가장 피크일 가능성이 높죠. 그렇게 되면 이 실적은,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이 지난번 4월 12일 날 보여줬던 19만 1,400원이라는 신고가, 이 주가를 다시 베끼고 올라가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부분은 향후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체크하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